아름다운 풍경 속에 녹아있는 이 마을은 요르프족이라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縦糸は流れゆく月日季節を変え空色を染める 그리고 요르프족은 배틀을 이용해 고급진 천을 만들면서 마을을 운영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과도 같죠. 그렇게 슬로우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마키아는 그만 그딴 전 선택을 아니 활발하고도 씩씩한 소녀 레일리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私にはできない 마키아는 레일리아만큼 용기가 있거나 씩씩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요르프족은 人里を離れ布を織って暮らす彼らはこう呼ばれていた別れの一族と 마을 분위기와 다르게 하나의 비극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천의 세탁을 마친 마키아 일행 중 마키아를 제외한 친구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마키아만큼은 가족들이 마중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마키아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さよなら 그렇게 마을의 장로는 침울해 있던 마키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마키아에게 장로는 자신들이 이별의 일족인 이유를 알려주게 돼요. 見た目はさほど変化せず長い時を生きる私たちは 그들의 수명은 인간과 다르게 수백 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인간들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별의 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긴 수명 동안 자신들만의 시린 히비오르를 배틀을 이용해 엮는 삶을 사는 것이죠. 히비오르는 요르프족만이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편지이자 소통수단이니까요. 그렇게 장로는 外の世界で出会いに触れたなら誰も愛してはいけない 라는 충고를 남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마키아는 아까 봤던 남자인 크림을 발견하였고 그의 발걸음에 수상함을 느껴 뒤를 밟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키아가 도착한 곳에는 진짜 개지랄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무튼 누가 봐도 평화로울 것 같았던 이 마을에 부대용을 다루어 군사력을 향상시키던 메자테가 습격하였고 마키아는 장로에게 이 사건을 말하러 마을 중앙 건물로 향하지만 히비오르를 지키려던 주민들이 중앙 건물의 문을 닫게 되면서 마키아는 이 건물에 고립되어 버리죠. 메자테 군사들이 이곳을 침범한 이유는 다름 아닌 女だ女を捕らえろ 수명이 긴 요르프족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 한 마리가 레드아이라는 병에 의해 폭주하게 되었고 그 용은 그대로 중앙 건물에 부딪혀 마키아가 죽었다 버리죠. 그렇게 용에게서 도망치다 엉킨 히비오르에 매달려버린 마키아는 그대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불에 의해 히비오르가 끊어지게 되면서 근처에 침엽수가 뒤지게 많음에도 주인공답게 용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을뿐만 아니라 자기 상황이 굉장히 암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절망도 잠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키아는 그 소리를 따라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마을은 도적에게 습격당한 마을이자 습격 중에서도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였죠. 그리고 그곳에 마키아를 알아보는 한 남성이 등장하였고 이 남성은 울고 있는 아이가 얼마 가지 못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게 되면서 마키아가 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늘 가족이 없어 혼자였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애인마저 없어 인생에 늘 혼자였던 마키아는 持っていくつもりかおもちゃじゃないおもちゃじゃありません私のヒビオルです 자신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녀임에도 인간의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들을 키우던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 도둑년인 마키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その子の名前はわからない 아직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인 레일리아와 비슷한 이름인 아리엘을 짓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마키아가 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안 쓰던 배틀을 구해다 준다거나 늘 엄마가 잊지 않았던 마키아에게 간단하게라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등 수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마키아는 요르프의 특징인 금발을 염색한 채 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었죠. ママって言ってみて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도 살짝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리엘은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었고 이 집을 지켜오던 누기인 오노라에게 히비오르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늙어롯던 히비오르를 만들어 가게상에게 팔던 마키아는 가게상이 건넨 다른 요르프족이 만든 히비오르를 받게 되었고 メザーテの城王子と婚姻するレリア 자신의 친한 친구인 레일리아가 결혼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마키아는 마침 이 마을에서 수상한 자로 낙인 찍혔을 터라 자신의 첫 보금자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연속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노라 떠원이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로써 마키아는 이별의 일종으로서 첫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아리엘을 데리고 레일리아를 만나기 위해 메자테로 향하죠. 그렇게 메자테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마키아는 크림을 만나게 되었고, 그대로 메자테에 도착해 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요르프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明日の朝王子の結婚を祝うパレードが行われる 레일리아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충 이제 용이 다리를 건널 때 용을 공격하고 혼란의 둔타색 아니 레일리아를 빼오겠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아리엘은 이런 엄마가 전 마을에 있던 엄마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소연하게 되었고, エリアルもぞもぞ虫が 그래도 이번만 참아달라 하는 마키아이죠. 그렇게 메자테는 용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서 레일리아라는 영혼에 가까운 수명의 피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크림과 요르프들은 이 틈을 타 인파 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인파 속에 잘 숨어들었던 크림은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레일리아 쪽은 마키아가 직접 나서 잘 빼내오게 되었고, 마키아가 이것을 탈출하자고 하지만 이미 왕자와 하룻밤을 가진 레일리아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도 잠시 병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했고, 마키아는 어느 한 사내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彼女に手出しをすれば 물론 레일리아의 도움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마키아를 도와준 사람은 아리엘을 주었을 때 옆에 있던 남자이며, 그는 요르프와 인간의 혼혈입니다. そう別れの一族はいつも別れを突きつけられる存在なのさ。 그리고 그 남자는 장로가 마키아에게 말했던 충고가 이래서라는 것을 알려준 채 그 자리를 떠나죠. 그렇게 작전을 실패한 마키아는 자신의 집에서 크림을 만나게 되었고, 赤ん坊ってどんななの先にエリアルは死ぬのにね 좋아하던 레일리아를 엔티할 당한 크림은 멘탈이 터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키아에게 아리엘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물어본 채 대답은 듣지도 않고 僕たちはメザーテに残ってレイリアを助け出す 아이가 있는 마키아를 제외한 채 다음 작전을 실행하기로 하죠. 그렇게 이미 병사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마키아는 한 번 더 아리엘을 데리고 다음 복원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ごめんねみんなとさよならになっちゃったね俺母さんがいればいい 계속 모두와 헤어지게 되는 아리엘은 그럼에도 엄마를 잘 의지하며 따르기로 하죠. 하지만 살아가기엔 돈이 당연히 필요할 뿐더러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마키아를 받아줄 일자리는 悪いけどそんな人に任せられる仕事なんてないの 아무래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친 채 집으로 돌아온 마키아를 맞이한 건 허락 없이 배틀을 꺼내 치울 것을 늘린 집안이었고,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마키아이죠. 그런 마키아를 본 아리엘은 집을 나가버렸고, 인간을 사랑하면 외톨이가 된다는 장로의 말이 떠오른 마키아는 엄마만을 생각한 아리엘의 히비오르를 발견하고 황급히 아리엘을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리엘을 찾아낸 마키아는 아리엘의 장난에 속아버리고 말죠. 그렇게 이들은 大きくなんなきゃ母さん守れない 굳건해진 아리엘과 함께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エリアルも約束だよ約束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흘러 마키아는 원한 주점에서 일을 이어갈 수 있었고, いらっしゃいませ 철광업을 하는 청소년기에 아리엘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들은 그 일 잊고 계속 장소를 옮겨가며 생활하다 이곳에 1년째 머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대화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철이 소중한 시대라 그런지 그런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일까, 이 주점에 메자테 군사들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대화를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주점은 철광업 노동자들의 노래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마키아는 병사들의 서빙을 도와주게 되었고, マキア 마키아는 자신을 도와주던 아주머니의 첫째 아들, 그니까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만나게 되었고, 일이 끝나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지만 違うよ夜勤があるんだ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아리엘입니다. 그 이유는 さすがに血のつながりがないことはもう分かってるか 이미 5년 전 자기가 주어진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자테의 병사인 랭에게 레일리아의 근황을 물어보게 되었고, こんなゴテゴテと語り立てなければ私も起きないのなら私なんて放り出せばいい 그저 그녀의 피만을 원했던 메자타에게 이미 아이를 낳은 그녀는 이제 메자테의 걸림돌과도 같은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도 만난 적 없으며 왕자는 이미 레일리아가 질린 상태라고 하죠. 심지어 몇 년 전 레일리아를 구출하려던 요르프족을 모두 몰살시킨 사건이 있어 레일리아는 이렇게 미쳐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레일리아에겐 오직 メドメルに会えないならマキアを連れてきて
자신의 자식 또는 유일한 요르프족인 마키아뿐입니다. 그리고 레일리아가 속해있는 메자테가 마키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랭을 통해서 곧바로 들을 수 있었고 자신과 함께 농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역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키아는 거절하죠. 그래도 考えてほしいんだマキアこれからのことその俺とのことも 자신의 마음은 확실히 하는 랭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아리엘 생각만 해왔던 마키아는 무려 고작 딱 5초만 고민하고 거절하지만요. 그래도 랭은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 다음에 살 장소와 일자리 찾는 것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 시각 아리엘은 오늘부로 성인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ほら飲めよ俺はもうガキじゃないだろ 바로 그냥 성인식 뒤지게 차려버리죠. 그렇게 마키아는 랭과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何してるの？お酒臭い。ただいま 개취해버린 아리엘이 돌아오죠. 그렇게 개취해버린 아리엘은 그만 어렸을 때 마키아에게 만들어준 히비오르를 금방 밟아버리게 되었고 마키아는 당연히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기에 다급히 주워버리죠. 그러자 아리엘은 그대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역시 난동에는 뺨이 약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게 뺨을 시게 맞아버린 아리엘은 俺はあなたのこと母親だなんて思ってないから 나이 처먹고 사춘기 시게 와버린 것 같죠? 그렇게 호로쉐끼답게 마키아의 억장에 호로마냥 구멍을 내버린 아리엘은 다음날 랭을 만나게 되었고 城の兵士として雇ってもらえるように口を聞いてもらえませんか 라며 스스로 패드립 친 놈이 부탁까지 모자라 どんな思いでマキアがお前を育ててきたか甘ったれんな 미친놈 표정본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걸 아리엘의 시점에서 보면 피가 이어진 어머니도 아니면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아리엘은 마키아를 지켜주고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마키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렸고 그래서 마키아의 품을 떠나기 위해 병사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엄마인 마키아를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닌 마키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아리엘은 병사로서 마키아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 아리엘이 완전히 떠나서야 마키아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마키아는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어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난 아리엘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적대하던 국가에서 요르프를 차단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아리엘은 황급히 랭을 만나러 달려갔죠. ああ探してるレイリア妃と見た目は同じ年頃の少女だそうだ 아무래도 그 요르프가 마키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마키아를 입수한 국가에선 크림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마키아를 입수 그리고 납치한 것은 다름 아닌 크림이었는데요. 크림은 여전히 사랑하는 레일리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번에 메자테 적대 국가의 협력으로 레일리아를 꺼내오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나름의 거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마키아였고요. 僕とレイリアとマキア3人の過去が違ってはダメなん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NTR 당의 멘탈이 나가버려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크림이겠지만요. 그렇게 마키아는 오랜 시간 동안 기른 머리를 자르고 메자테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시각 아리엘은 임신한 부인에게 달려왔는데요. まだ下がってくるのに時間かかるって 출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될 것 같았던 그때 적국의 포격으로 전쟁은 시작됩니다. 병사인 아리엘은 출전이 임박한 부인을 냅두고 전쟁터에 황급히 달려나갔고 임산부는 아리엘이 없어지자마자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전쟁은 사실 메자테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고대용을 이용하거나 요르프를 이용하는 바람에 주변국이 동맹하는 결과를 낳았기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심지어 지금으로선 용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요르프족은 자신들이 생각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의 힘은 그 무엇도 쓸 수 없는 상태이죠. 그렇게 적국의 병사와 함께 레일리아로 달려가던 크림과 마키아는 말이 총에 맞음으로써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둘은 몇 년 만에 상봉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키아와 헤어진 크림은 레일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크림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레일리아는 그저 놀랄 뿐이었죠. 하지만 会いたいの。私の娘に。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날 동안 딸만을 생각한 레일리아는 크림과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은 一緒にここで終わろう 얀데레 엔딩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얀데레가 되어버린 크림은 레일리아의 호위기사가 총을 쏴버림으로써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리던 크림은 한 마리만 남은 용의 안식처에서 レイリアもマキアもどうして 영원한 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레일리아에게 따로 달려가고 있던 마키아는 산통을 느끼고 있던 부인의 비명을 듣게 되었고 홀리듯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그곳에 도착한 마키아는 양수마저 터진 상태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아리엘은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인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써가며 싸운 결과 온전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그리고 おかえりエリアル。 출산을 다 도왔다 생각한 마키아는 쓰러져 있던 자신의 아들인 아리엘에게 다가왔죠. 그렇게 아리엘의 아이가 안전하게 잘 태어났다는 소식을 건네주게 되었고, 이제 아빠가 된 아리엘은 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んだ。優しさを、強さを、必死さを。 사춘기가 드디어 끝났는지 마키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잘 전달받은 마키아는 랭에게 아리엘을 맡기고 나서 그곳을 떠나기로 하죠. 行かないでくれ。母さん。 언젠가 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키아는 용의 안식처에서 죽은 크림의 눈을 감게 해주었고, 렐리아는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라는 마키아의 말과 함께 그대로 뛰어내려 마지막 남은 용에게 올라타 그동안의 모든 과거를 이곳에 둔 채 떠나기로 합니다. だからこそまた出会う。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 마키아는 자신과 아리엘의 첫 보금자리였던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こんにちは。おじいちゃんのとこへ連れて行ってくれる？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있을 아리엘을 만나러 온 곳이었죠. 그렇게 마키아는 손녀의 도움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리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ただいまエリアル。 그렇게 마키아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아리엘을 대견하다고 하던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을 확인한 아리엘은 긴 인생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는 아리엘의 처음부터 어렸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추억하게 되었고, 엄마로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눈물을 흘려버리죠. 그리고 눈물을 모두 흘린 마키아는 아리엘을 처음 만났을 때 곁에 있던 사내의 도움으로 おのれ行くぞ。 아름다운 이별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エリアルを愛して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愛し 였습니다. て 자, 장르, 드라마,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는 PWorks에서 만든 극장판 작품인데요. 누구나 반드시 맞이해야 할 이별을 다룬 극장판 작품 중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리뷰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희 품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리치를 위한 리뷰이죠. 아마 제 커뮤니티를 보셨던 분이라면 저희 가족의 첫 반려견인 리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텐데요. 이 작품에서 몇백 년의 수명을 가진 요르프족인 마키아가 인간인 아리엘을 만나게 되어 결국 서로 주어진 삶의 길이 차이로 이별하게 되죠. 저 또한 그저 제가 삶의 길이가 더 길었기 때문에 리치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리치에게 좋은 사람이었을지, 그리고 리치가 정말 행복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리치와 함께한 시간은 거짓된 시간이 아니니까요. 오랫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리치는 저에게만큼은 영웅이었습니다. 리치를 사랑해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받아들여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없지만 어디인가에서 또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리치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 꼭 행복해야 해. 愛して